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4강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대학생 정책이라는 주제로 영상 강의를 할 텐데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에 있는 시장, 도지사, 광역의원, 지방의원 등을 뽑는, 그리고 교육감 선거까지 하는 우리 선거인데요. 지방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각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냈냐를 잘 판단해서 투표를 잘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여러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용지만 8장을 받게 돼요. 너무 많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 광주광역시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특히나 대학생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책을 비교하고 소개할 텐데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여러 공약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후보별, 정당별 정책을 다 살펴보느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우선은 대학생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장 후보자들만 출마한 후보자와 출마한 정당만 소개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생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도 살펴보려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곳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교육은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가 국민한테 한 교육이 결국에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되고, 국민들이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된 능력은 국가의 발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고, 이거 즉 교육은 공공재여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철학과 관점으로 후보자들과 정당이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를 등록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따왔고요. 보시다시피 네 분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중당 윤민호 후보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네 분의 후보만 출마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바른미래당 출마했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원외 정당들은 소개가 안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분의 후보자들을 잘 살펴보고 우린 투표를 해야겠죠. 자, 혹시 이제 광주를 살지 않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실제 광주 정책이 아닌 해당 정당에서 낸, 지방선거에 맞춰서 낸 정당별 대학생 정책들도 소개가 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다 보고 대학생 정책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대학생 정책이라 하면 사실 포괄적일 수도 있고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포괄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거, 생활, 등록금, 대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만 추렸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해당 정당별 자료집, 공약 자료집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도 제가 적어놨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정당별로 많은 정책을 펼쳐내고 있죠. 이 대학생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소개하는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순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테고, 선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도 있고 혹시 제가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라도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서 등록금 부담을 확 그냥 낮추는 것도 아니고 확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낮추냐?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국가장학금이 시행 중이죠. 예전에 등록금 인하 운동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국가장학금입니다. 해달라는 반값 등록금은 안 해주고 국가장학금을 했었죠. 자, 국가장학금이 지금 보시면 2017년 이제 민주당에서 소개한 걸로만 보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약 52만 명이 반값 등록금 수혜 인원 추계다. 17년이 그리고 올해가 60만 명, 자신들의 공약으로 하면 내년에는 69만 명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값 등록금 지원이 되면 되는 거지 실질적 지원은 또 뭘까요? 사실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사실상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면 완성된 거지 사실상 완성된 건 도대체 뭘까요? 자, 민주당도 보면 반값 등록금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옆에 오른쪽에 본 표가 뭐냐면 2015년 기준으로 국립대,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한 해 등록금 평균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싼 게 국립대 인문사회 계열이 352만 원, 1년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비싼 게 사립대 의학 계열이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1011만 원의 등록금을 한 해 내고 있어요. 자, 실제로 보면은 국가장학금의 확대를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확 낮추겠다. 자, 국립대 학생들한테는 반값이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사립대 학생들은 보면 인문사회 계열까지는 반값이 많이 되는데 자연, 공학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값 등록금 반값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리고 근데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을 액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아요. 자, 성적 기준도 있고 학기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많은 제도고 실제로 가난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개선 없이 금액만 늘린다고 해서 혜택이 늘어날까? 사실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 자, 그리고 교회 근로장학금 확대하겠다라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등록금 정책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정책,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공공 쉐어하우스 발음이 안 되네요.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쉐어하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떠한 집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 공간이 따로 있고 공동 사용 공간이 따로 있는 이런 집을 쉐어하우스라고 해요. 요새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쉐어하우스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만큼 집값이 많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 쉐어하우스를 어쨌든 공급을 확대해서 주거 문제, 청년의 대학생의 주거 정책, 주거 집 걱정을 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거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다양한 형태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학생 기숙사, 대학 기숙사가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수용률을 가져야 된다. 대학이 기숙사를 몇 명 이상 꼭 들어가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법적 조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천지차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도 기숙사를 더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대학들도 여러 이유 때문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5만 명이 더 살 수 있게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연합기숙사 형태로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해요. 예를 들면 광주로 치면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기숙사인데 한 대학생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의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자체가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숙사비를 완화하겠다. 세금 감면, 공공요금 인하 해가지고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해가지고 어쨌든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고민을 덜어주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학생 정책을 보면서 드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 장학금 확충이 과연 등록금 문제 해결에 답이 될까요?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 사실 등록금액이 낮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등록금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대학이 내고 있고 국립대보다 사립대 비율이 훨씬 많은 80%가 사립대죠. 이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학 교육들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 일부 학생들한테만 돌아가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도 있게 되는 장학금 확충이 아니라 등록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장학금 확충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학생 정책에서는 등록금 완화 정책에 있어서 장학금 확충이라는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숙사 문제에서도 주거 문제에서도 입주 가능한 대학별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 대학별로 들쑥날쑥이 아니라 예를 들면 30% 이상은 반드시 기숙사가 입주할 수 있게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들을 안 만들어요. 돈이 없는데. 자, 돈이 있어도 안 짓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학들이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대학 주변에 원룸 주인들이 짓지 말라고 데모하고 시위를 해요.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원룸, 기숙사.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지만 기숙사도 신규로 더 지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기숙사를 지으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집권 여당이잖아요. 혹시 당선이 되시면 여당인 만큼 기숙사 짓기 위한 돈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민주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문서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학생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청년 정책들도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는 정책이 청년 정책이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년 그리고 그 청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생들만의 정책은 따로 챕터가 나눠져 있거나 구별되어 있지 않고 산별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은 다소 부족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등록금 문제와 주거 문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학생 정책을 내세웠고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여기까지 보고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살펴볼 건데요. 자,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최근에 후보 등록을 했어요. 전남대, 제가 다니고 있는 전남대 교수 출신인데요. 사실 바른미래당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지방선거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청년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 정책이 전무합니다. 전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대학생들에 대한 정책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뭐 우리 광주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님도 전남대 교수이지만 저랑도 몇 번 같이 이야기해본 사이인데, 참 그 당시 생각만 하면 뭐 한숨만 나오는데, 그분이 잘 하실 수 있을지,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대학생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려 하는지가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진 보면 이 달랑이 한 장입니다. 자, 대학생이라는 글자도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가져온 건데, 대학생 글자가 나오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행복기숙사 확충 노력에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이거 아까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연합기숙사를 만든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기숙사를 만드는 지자체한테 인센티브, 뭐 돈을 주겠다 이런 건가요?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거정책, 월 평균 10만원의 주거 안정자금 5년 한시 제공, 5년 동안 10만원씩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답니다. 등록금 뭐 이런 것도 없고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정책만 내고 있습니다. 자, 대학생들의 고민이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바른미래당의 정책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 요약하면 사실 뭐 그렇습니다. 자, 대학생 정책에 고민이 없고 대학 많지도 않고, 자, 요새 실제로 청년 세대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년 세대들한테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바른미래당의 정책만 보면 그 추세와는 좀 멀어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짧았던 바른미래당 대학생 정책을 살펴봤고요. 이제 정의당 정책을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시도립대라는 것은 우리가 공립대학이죠. 국립이 아니라 공립. 국립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이고, 공립은 지자체, 뭐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가 대표적인 공립대학이죠.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광주에는 없고 전남에 전남도립대학이 있죠. 이런 대학들이 공립대학입니다. 시도립대인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학들을 무상 등록금 하겠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말하는 거겠죠. 현행 2.5%를 1.5에서 2.5%까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겠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물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대학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다른 정당에 비해 전체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자,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자, 그러면 시도립대가 아닌 대학의 등록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좋죠.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민주당 정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등록금액 자체가 낮아져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립대 부상등록금,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정의당도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의 정책을 내세웠어요. 자, 대학 기숙사 확충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죠,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민주당, 바른미래당도 주거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 의무화하겠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네요. 법적으로 뭔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들쑥날쑥한 수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 라는 거네요. 그리고 시설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당, 아까 말했던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야기했던 연합 기숙사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숙사 확충, 시설 확대, 연합 기숙사 확충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은 참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진보 정당답게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정리해서 한 챕터에 넣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생 정책으로만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정당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주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등록금 문제 좀 부족했더라도 어쨌든 등록금, 주거 문제 등 우리 대학생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도립대가 아닌 대학에 대한 등록금 해결 정책, 그리고 아까 이거 연합기숙사 관련해서도, 그리고 기숙사 확충 관련해서도 기숙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원룸 주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자, 이러한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겠다 라는 고민이 있어요. 자, 나머지 사실 대학생 정책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민중당 대학생 정책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민중당은 대학생 정책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의원이 많지 않은 정당이다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챕터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보시면 현황과 문제점도 제시하면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보면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 대학생 들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월세를 10만원까지만 받겠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지자체나 정부가 그 나머지 차익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공정 월세제도 도입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하겠다라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룸 주인들이 정부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월세를 마음대로 인상하고 해버리면 이게 정책이 진짜 돈만 많이 퍼주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월세 제도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10만원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중당 또한 대학생 기숙사 설립 확대 및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숙사가 부족해요.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숙사가 부족하고 수용률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고, 기숙사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임대주택 예산도 편성하고 관내 기숙사 신축 시 인허가,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곳도 있더라 하더라고요. 기숙사 신축한다 하니까. 왜냐면 원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 이것들을 탄력 적용해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대학생,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써진 것처럼 글자가 보이실런가 모르겠어. 자, 근데 고교 혹은 대학 졸업자가 졸업한 다음에 취업 바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바로 이때부터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실업급여는 직장을 뭐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거나 하면 실업급여를 그때부터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정책은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그때부터 주겠다라는 거죠. 자, 뭐 좋죠.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취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부터 해서 원서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안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이죠. 자, 그리고 민중당의 등록금 문제 해결 관련된 정책이에요. 자, 좀 파격적이다 생각하는데 대학생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 말은 등록금을 100만원 이상 징수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고등교육 예산, 우리 대학교육 예산을 GDP 대비 1%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 국가장학금과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방법에서 또 보면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폐지하겠다. 우리 사립대가 89년도에 그리고 국립대가 2004년도에 각각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폐지하고 정부가 등록금 책정을 개입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만원. 그러면은 너무 싸지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원 좀 넘게 내는데 반값 등록금이 되는 거네요. 자, 순차적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200, 150, 100만원. 자,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사립대 법인이 등록금 가지고 적립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법인이 대학 회계로 내야 되는 법정 부담금도 100% 납부 강제하겠다. 이런 건 좋습니다. 자, 법인이 돈을 안 내요. 사립대가 법인이 돈을 안 낼 거 뭐하러 대학을 만들었어. 책임을 안 질 거면. 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것도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채권 소각 강제 추심 금지. 이거 말 그대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장기 연체가 됐다, 돈을 못 갚고 있다 이랬을 때 채권을 소각하겠다라는 건데요. 돈을 안 갚게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을 못 갚으면 강제 집행이 되고 소송도 당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받는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실 빚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여요.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도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기 연체, 돈을 못 갚으니까 연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대학교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책이에요. 정말 이 정책은 너무 저는 좋은데 지금 이제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학 안에서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학 안의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학생도 포함해서 교수와 직원, 뭐 학생들도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가지고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에서 의사결정 기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라 하면 교수, 직원, 학생을 기본으로 한 대학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여요. 자, 학칙과 정관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 대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고등교육법 안에 대학평가원의 구성과 기준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박아놓고 대학이 그 따르게 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점 공립대부터 민주적인 대학평가원의 구성에 나가겠다. 전남대, 뭐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가 거점 공립대죠. 이런 데부터 민주적 대학평가원이 구성해 나가게 할 수 있겠다. 자,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요즘 더 부각되고 있죠. 예전에 없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근데 요새 들어 더 부각되고 있는 문제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하고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겠다.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뭐 민중당에서도 소개한 자료에 보면 성폭력 여성 피해자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20대 대학 구성원들 대부분이 20대잖아요. 이걸로만 봤을 때 대학 안에서조차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대학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은 현황이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에게 아니면 학생이 학생에게 뭐 이런 성폭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폭력 교육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안에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이 안에도 성폭력 성희롱 관련 조항을 넣겠다. 그리고 뭐 의무화하겠다. 교육도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신입생 OT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실시하겠다. 자,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게 많이 돼야지만 우리도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페미니즘 교육 강화의 정책을 민중당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학벌 체제 타파하겠다. 자, 우리나라 국립대가 전체 대학 중에 20%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화가 너무 심하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이런 순으로 쭉쭉쭉 서열화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네, 계속해서 이런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 그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국립대부터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벌 체제를 타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아까 말했다시피 국립대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국립대만 서열화가 폐지된다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화가 폐지된다라는 보장 없거든요. 사립대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대학 서열화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국립대가 통합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대학 서열화 문제가 학벌 체제가 타파되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인데, 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립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도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원래 뭐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거점 국립대를 먼저 통합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거점 국립대들이 합쳐가지고 뭐 한국대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광주 캠퍼스, 전남대가 되는 거죠. 한국대학교 부산 캠퍼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대학 서열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일단 국립대부터 통합해가지고 국립대 지원 많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겠죠. 지원 많이 해서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사립대 서열화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중당 대학생 정책을 보면서 아까 뭐 다른 정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거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대학생의 이런 고민들에 대한 정책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라든지, 그리고 주거 문제는 기숙사 확충이라든지,
월세 10만 원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펼쳐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민중당은 더 대학생 정책에 대한 고민이 풍부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학평의원의 문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문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조치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도 그것을 알고 정책으로 내세웠다라는 점은 물론 정책에 뭐 아쉬운 지점, 뭐 좋았던 지점 이런 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대학 평연의 문제 사실 뭐 대학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하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잘 담아냈었고, 자, 근데 아쉬운 지점은 이것들이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로 보여져요.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너무 잘 해야겠다. 물론 저는 안 될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충분히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예산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정책을 펼쳐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민중당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대학생 정책에 고민이 많고 대학생 정책을 실제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정당에서도 많이 배워야 될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뭐 다른 사실 대학생 정책 이야기만 했지만 많은 정당들이 대학생 정책이 아니더라도 청년 문제 그리고 실제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어요. 근데 우리 고구마의 특성상 대학생 정책을 위주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디를 찍어라, 뭐 여길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 지역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려는지 의지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취지에서 이 내용을 만들었어요.